경사로를 뛰어오르는데 익숙해지면 평지에서 달리는 것은 훨씬 편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창의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순간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 때문인지 꼭 집어서 말하지 못하지요. 어떤 날은 내가 엄청 일 잘하고 유능한 것 같다가도 바로 다음날 거의 번아웃 상태로 통찰력을 잃은 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행동한 건 하나도 없는데 바로 전날에는 애쓰지 않아도 쉽게 잘 되던 것들이 오늘은 어쩐지 잘 되지 않고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 목적, 목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지,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확히 찾을 겁니다. 토드 헨리의 데일리 크리에이티브, 이 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쏜 뒤에 관역을 그리지 마라. 한 농부가 도시에서 찾아온 사촌에게 자신의 사유지를 구경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촌은 헛간 구석에서 화살이 완벽히 정 가운데에 꽂혀있는 관역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요. 와, 양궁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네요. 어떻게 중앙을 딱 맞췄어요? 사촌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어렵지 않아. 화살을 먼저 쏘고 관역을 그리면 돼. 불행히도 많은 이가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그저 기분이 내키는 방향을 향해 화살을 쏘고 거기로 달려가 정성스럽게 관역을 그린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변명하고 어필합니다. 또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합리화하기 위해 관역을 그리기도 하죠. 과거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달성될 수 있는 수치를 향후 5개년 사업 계획서에 적어놓고 매년 달성도 100%라고 보고했지요. 개인적인 목표를 적던 수첩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잡고 매번 목표를 달성하며 살고 있다고 합리화를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주변의 신뢰뿐 아니라 삶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책임질 기준이 없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도 흐지부지되기 마련이죠. 혹시 오늘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그냥 잘 포장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부족한 결과를 통해서는 오직 배움만 얻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 약 20년 전 한 회의에서 급작스러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맨하튼, 중동의 유전, 남아프리카의 금광? 나름대로 대답했지만 질문자는 모두 틀렸다며 마일스 먼로의 말을 이용해 이렇게 말해줬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땅은 무덤입니다. 그곳에서 미처 쓰지 못한 소설, 실현하지 못한 아이디어, 회복하지 못한 관계, 펼치지 못한 꿈이 모두 묻혀있기 때문이지요. 그 모든 가치와 기회가 그것을 품었던 사람과 함께 묻혔기 때문에 무덤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내 최고의 작품을 무덤에 들고 가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최고의 작품을 실현하기 위해 매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작품이 완벽해질 때까지 망설이는 대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곳에 꺼내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더 생기면과 같은 핑계를 대며 작업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일쯤 시작하지 뭐 라고 생각해온 일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오늘 하세요. 무엇이든 실행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작품을 무덤에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빈손으로 떠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현실을 이긴다. 15년 전, 제 친구는 저에게 꼭 이루고 싶은 커리어, 대인관계, 경제적 목표가 있다면 목록으로 기록한 후 주기적으로 읽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일부러 실제로 실현된다면 정말 흥분될 만한 일들의 목록만 작성해 매일 아침 읽었지요. 반쯤은 장난삼아 적어본 것들이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록이 무슨 마법의 주문도 비현실적 희망사항 목록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매일 아침 잠깐 시간을 내 그 목록을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당시에 저는 몰랐지만 매일 아침 나의 의지로 자연스럽게 가능성을 꿈꾸는 훈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새해 첫날, 혹은 새로운 달의 첫날, 한 주의 첫날, 현실이 된다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기쁠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 목록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 아침 읽으세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필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능성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능성의 세계에 뿌리 내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거북한 질문을 던지는데 거리낌이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답변에 수반되는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할까봐 이런 질문들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기꺼이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문제의 핵심을 빨리 파악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령 이런 질문들이죠.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만약 내가 틀리다면? 그렇습니다. 겁쟁이는 안전한 질문만 합니다. 그런데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은 불편한 질문을 회피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과 내일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기 쉽지요. 힘든 나날을 지나고 있을 때는 이 시간도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역시 좋은 흐름이 영원할 듯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과 삶에서 단 하나 분명한 진실은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게 변합니다. 반대로 현재 아무리 상황이 좋더라도 어떤 시점이 오면 분명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로 규정됩니다. 회복력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지요.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이 그 사람 내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의 현재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저지른 적은 있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한 화가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하얀 캔버스를 바라보면 온몸이 마비될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새 캔버스를 잘못해서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말이지요. 얼마 후 그는 마비된 듯 꼼짝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진력이 나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매번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캔버스 위에 무작위로 선과 도형을 그려놓고 그것들을 작품의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무작위로 펼쳐진 형태들을 통합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하곤 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고민하느라 괴로워하는 대신 임의의 시작점을 만든 것이지요. 그러자 아이디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작업에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빈 지면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빈 제안서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막아버리지요. 빈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실 최고의 전략은 어디서든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편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단어 몇 개를 쓰거나
슬라이드 몇 장을 만들면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캔버스에 뭔가를 그려 넣은 다음 필요한 형태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일단 시작하세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창의적인 직관은 깊이 있는 사고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은 얼핏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실마리를 발견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분명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 의식의 표면 아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바쁘지요. 새로운 메시지나 이메일에 서둘러 응답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을 하는 중에도 쉴 새 없이 새로운 일은 쏟아집니다. 직관의 촉을 날카롭게 하고 싶다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홀로 고요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주변의 소음에 묻혀 사라졌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직관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직관은 굳이 2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리죠. 그러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고요함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점심시간이든 알맞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얼마간의 시간을 투자해 홀로 고요히 생각에 잠겨보세요. 문명의 이 길을 멀리해보세요. 띵 하고 울리는 각종 알림 소리를 일정 시간만이라도 한번 무시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직감이 아이디어를 데려올 것입니다. 승부를 보려 하지 말고 길게 즐겨라. 뉴욕 대학교 역사학 및 문학 교수인 제임스 카스가 인생의 본질에 대해 한 가지 이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유한 게임과 무한 게임이라는 두 종류의 게임이 존재한다고 말했지요. 유한 게임에는 스포츠나 보드게임처럼 명확한 규칙과 일정표가 있고 승자와 패자가 정해집니다. 사람들은 타이틀을 따내거나 승리하기 위해 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반면 무한 게임의 목적은 단지 게임을 계속 즐기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요. 무한 게임의 목표는 게임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확보, 계약 달성, 이직과 같은 유한 게임에 참여할 때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게임을 즐기지 못하면 시야가 좁아져 실패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 고객, 다음 월급, 다음 성과에만 몰두하지 말고 시선을 높여 여러분이 살아가며 지금 어떤 게임을 주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고 편협한 유한 게임이 아닌 영원히 이어질 무한 게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건가요? 머릿속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넘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는 결국 하던 일을 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말 겁니다.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지요. 바쁜 일로 가득 찬 일정표는 계속 바쁜 일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주 많은 일을 해내리라 생각하면서 아무 계획 없이 오후를 맞이했다가 하루가 끝날 무렵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허탈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의 시간이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짜여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주제별로 계획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질구레한 행정 업무가 몇 가지 있다면 저는 따로 1시간을 정해 잡무라고 분류할 것입니다. 저는 글을 써야 할 때 45분을 떼어 글쓰기 시간으로 분류합니다. 심지어 계획 수립, 인터뷰처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도 달력의 주제별로 표시해둡니다. 작가 애니 딜러드는 일정표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는 그물망이다 라고 말한 바 있지요. 여러분의 작업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일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에게 용기를 주는 물건을 옆에 둬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을 뻔했습니다. 척추에 원인 모를 염증이 생겨서 하반신이 마비되었지요. 한 달 동안 24kg이 빠져 키 192cm에 몸무게는 고작 59kg이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르고 당시 제 전부였던 농구는 절대 다시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러나 몇 달간 치료받은 후 저는 다시 걸었고 농구를 했으며 3학년 때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오하이오주 남북부 올스타전에 출전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 체육관을 허물 때 아버지께서 체육관 바닥에서 잘라낸 나무 토막을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슛을 가장 많이 던졌던 3점 슛 라인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나무 토막은 지금 제 서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조각은 저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항상 길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지요.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 까닭에 엄청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조차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조그만 나무 토막이 저에겐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있고 결국 극복해낼 것이라는 사실을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시각적인 대상물을 주변에 보관해보세요. 힘들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상기시키는 물건을 주변에 두십시오. 저의 자녀 중 2명이 크로스컨트리 선수입니다. 실제 경기에선 코스가 꽤 평탄한 편이지만 아이들의 코치는 언덕을 반복해 오르내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언덕을 쉴 새 없이 달리는 것이지요. 왜 그런 훈련을 할까요? 실제 경주에서는 언덕을 달릴 일이 많지 않은데 말입니다. 경사로를 뛰어오르는데 익숙해지면 평지에서 달리는 것은 훨씬 편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몸을 풀 때 배트에 도넛 모양의 링을 끼우는 것과 비슷한 이유지요. 링을 빼고 나면 배트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항을 극복하며 연습을 거듭하면 힘 그리고 회복력 이 2가지가 강화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이 매우 효과적인 것도 그래서이지요. 스트레스에 맞서는 시간과 쉬어가는 시간을 번갈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떠올릴 때 어떻게 인터벌 트레이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경계선을 미묘하게 넘어서 내일의 역량을 키울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적인 하루에 집착하지 마라.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하루를 간략히 묘사했습니다. 새 날이 밝으면 몇 시간에 걸쳐 공부하고 명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뒤 몇 시간 동안 일한 후 여유롭게 2시간의 점심 식사 시간을 갖고 몇 시간 더 일한 뒤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고 그날에 대한 성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일정은 이후 사람들이 하루 일정을 짤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오랫동안 인용되어 왔지요. 여기에 반론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실제로 이 이상적인 하루를 보낸 날은 1년 중 며칠이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이상적인 하루 일정을 따를 수 있었던 시기는 자신에게 절박한 책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던 젊은 시절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확실히 보장된 상황에서는 이상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지만 그날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전히 자기 의지에 따라 고요하고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누구든 조금이라도 일정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중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일부 존재할 것입니다. 하루 전체를 이상적으로 보내려고 애쓰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할 시간만이라도 확실히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일과를 목표로 삼지 말고 제한된 시간을 이상적으로 보내십시오. 안전은 선택지에 없다. 저는 팀원들에게 안전은 선택지에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안전만 추구하면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높은 성취를 겨냥하는 작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뤄냈을 때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지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가장 쉽고 편한 선택을 했던 시기를 이야기해 주나요?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탁월한 성취를 이뤘던 시기를 이야기해 주나요? 안전한 작업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한 행동만 한다면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만 보이는 매력적이면서도 훨씬 더 좋은 그 길을 절대 걸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극작가 닐 사이먼은 말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바닥에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쯤 다 지워졌을 것이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안전에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줄이는 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중요하지요. 하지만 위험을 줄이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은 무언가를 바꾸는 작업의 필수 요소니까요. 인생을 바꾸는 작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항상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위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영영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안전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시작하기 좋은 날. 평생 기타를 배우고 싶었던 한 남자는 이제 거의 50살이 되었고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의 친구는 레슨을 받아보라고 권유했지요. 에이,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5년은 걸릴 거야. 어느 정도 칠 줄 알게 되면 55이나 될 거라고. 그의 친구가 잠시 멈춘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타를 배우지 않으면 5년 후 너의 나이가 어떻게 되지? 기타를 못 치는 55살보다는 칠 줄 아는 55이 낫겠지. 너무 늦었다고, 나이가 너무 많다고, 또는 절호의 기회를 이미 놓쳤다며 자신의 열정과 호기심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지요. 2005년에 팟캐스트를 개설할 당시 저는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팟캐스트 시장에 진입하기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그 후 20년 동안 제 팟캐스트는 수천만 건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은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걸 배우세요.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위험을 감수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 적기니까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을 때는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